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일탈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 일로서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가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제대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는 그것을 왜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다. 특히나 추상화나 단색화 작가들은 더욱 그렇다. 원영문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구체적인 말을 할 수가 없고 나는 내가 다루는 작품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미술 자체가 시각적인 것이고 거기서 직감적으로 감성과 거래가 되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초는 극히 단순하다라고 했다. 정상화 역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작가는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말한다 라고 말했다. 최병수는 왜 철선 하나만 붕 떠 있는지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비평가들은 그 이유를 묻는데 작가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그냥 하는 거다.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아, 저게 작업이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해 나가는 거다. 비평가들처럼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비평가들처럼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더욱 직접적이고 명쾌하게 이야기했다. 미술이라는 것은 그저 시각적인 결과물일 뿐인데 그 이유를 자꾸만 추궁하는 것은 작가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오히려 답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술가들에게 작업의 이유를 묻는 것은 근데 섹스를 왜 하고 싶은 것인데 하고 성욕의 이유를 묻는 것과도 같을 때가 많다. 행위의 무목적성, 목적 없이 돌을 닦는 수양의 결과물 등의 표현은 그냥이라는 말을 문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 이유가 더 그럴듯하고 멋있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만들어진 것일 확률이 높다. 원래 가짜 이유가 더 멋있고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짜 이유는 허탈하고 모순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법이다. 미술을 깊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다. 더 미궁으로 빠질 뿐이고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미술이 난해하다고 하는 것이다. 피카소는 게르니카 속 소와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소는 소이고 말은 말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들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를 찾기 원한다. 그것이 우리 시대가 가진 가장 병적인 폐해이다 라고 했다.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자꾸만 이유를 캐묻는 사람들에게 짜증이 난 것이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는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듯 의미 없는 그림들을 호떡다림보다도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빠르게 마구마구 휘리릭 창조해냈다. 요셉 보이스가 그림을 보는 방법을 토끼에게 설명하지 않았나? 사람들 참 답답하다고. 그냥 보면 된다. 그게 다이다. 프랭크 스텔라가 말한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이다. 는 미니멀리즘 사조의 분석에서 좀 더 어려워 보이게 해석해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작가는 돈키호테일 뿐이고 잡히지 않는 고래를 잡는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했다. 표현만 살짝 비틀어서 결국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종류의 미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미술이 있다. 하지만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에 이해를 바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억지로 느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예술에서 항상 자기 기준에 어떤 감동을 바란다. 배우에게 자꾸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영어 선생님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것과도 같다. 작품에서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다. 미술에 대해 20년을 넘게 공부한 나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미술은 현실적으로는 그저 암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지식 정도 간략하게 파악해 놓으면 그걸로 충분히 하는 것이다. 무언가 숨어있는 거대한 이데아를 기대할수록 점점 더 미술은 멀어질 것이다. 눈치 빠르게 그것을 파악하고 그저 지식을 입력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냥은 무엇인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다면 필요와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더 이상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 각자의 생각이고 어느 쪽은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고 할 수 없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는 왜 태어난 것이냐? 여러 이유와 종교적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적용되고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태어난 것이다. 이 이유가 가장 수긍이 가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왜 사는 것이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유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일을 왜 하고 싶은가? 별다른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냥 하고 싶을 수도 있다. 섹스를 왜 하고 싶은가? 그것이야말로 그냥 하고 싶은 것이지 않나? 이 그냥이라는 것만큼 강하고 본질적인 이유도 없으며 이 그냥이라는 말만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평가절하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과소평가되기에 이 그냥이라는 말을 뻥튀기 기계에 넣고 예술적으로 부풀려낸다. 작품 설명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은 왜? 라는 질문과 그냥이라는 대답 사이에서 끝없이 불만족스러워하며 헤매고 다른 대답을 찾고 만들어내고 결국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불만족스러우니 또다시 찾고 그것을 되돌이표처럼 반복하는 일인 것 같다. 작품의 설명이라는 것은 보통 그냥이라는 것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변주들을 통해 새롭게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다. 미술을 언어로 변환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어사무사한 평론의 대부분은 그냥 했다라는 것을 진정 예술적인 문학적 감성과 창조적인 논리들을 동원해서 말의 길이를 늘리고 분량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브 클라인은 자신의 작품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이 아니라고 했다. 작품은 그냥 어떤 색과 형태, 질감 등을 지닌 사물이라고 했다. 그것이면 역할을 다 한 것이고 마치 자연의 요소들이 자기는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려 한다는 설명이 필요 없듯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프란츠 클라일은 만약 당신이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한테 해줄 말이 없다라고 했다. 대단한 의미는 알아서 찾으시면 되고 내가 딱히 해줄 말은 없다. 그냥 한 거다. 라는 것을 조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작가도 아까 그 피카소처럼 자꾸만 이유를 추궁하는 관객에게 짜증이 좀 난 것 같다. 피에르 술라주는 그림이 하나의 이미지나 혹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평론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그의 캔버스는 의미들이 와서 형성되거나 무너지는 장소이고 색과 형태 또는 구조의 관계들만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했다. 역시 그냥 했다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혹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바스키아도 내 작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당신의 악기는 어떻게 소리가 나나요? 하고 묻는 것과 같아요. 라고 했다.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했다 라고 해서 작품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작품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론한 예는 미술사에 남는 대가들의 경우이니 아무래도 과대평가된 것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소평가되어서 아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 절대 다수 나머지 작가의 작품들도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한 것들은 충분히 어떠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 예술가들은 그냥 하는 것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품을 잔뜩 넣어 말로 표현해냈을 때의 결과는 공허함이다. 결국에는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이유도 없는 완벽한 그냥이라는 것을 더 인위적으로 집요하게 적극적, 극단적, 공식적으로 추구해서 예술적, 학문적으로 온갖 어렵고 멋있는 표현들을 이용해서 정립해낸 하나의 사조인 것이다. 미술의 큰 특성 중 하나가
쉬운 것도 어려워 보이게 만들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모르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던지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한다. 그 혼란의 상태를 사유의 쾌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미술의 즐거움일 것이다. 도널드 저드와 로버트 모리스는 그냥이라는 말을 뻥튀기 기계를 이용해 긴 분량의 말로 확대 변환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대부분 미술가들이 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은 분명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뻥튀기 기계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로만 읽힌다면 영상이나 솜사탕 기계 등의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에드 라인하르트와 프랭크 스텔라는 그것을 조금 더 간결하고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칼 안드레와 소 루이스는 그것에다가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니멀리스트들은 사물의 본질이 그냥이라는 것을 집요한 그들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소설의 현상학적 환원과 연결하면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근사해 보이는 것이다. 스타일에 따라 억지로 설명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가급이 아니라면 그것은 보통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거나 준비 안 된 아마추어의 자세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되지 않기 위해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가가 된다면 누구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 작품의 의미와 이유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이다. 그것을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한 각자 방식대로의 최선을 다한 공급인 것이다. 작품의 의미나 이유의 상당 부분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니 그것에 너무 의존하거나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나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아, 이 작가는 후과제를 이 정도로 수행해냈네 하는 정도로 봐도 괜찮다. 그것이 오히려 작품에 대한 더 깊고 정확한 이해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작품 자체이지 않은가?